또 네이버에다가 이 관종이라는 말을 쳐보니까 네이버 사전에 명사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 소설들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관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저번 주에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뭐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엄청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좀 한시름 쉬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이틀 동안 집에서 푹 쉬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 쉬는 기간에 읽었던 책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8편의 소설이 한 테마로 묶여서 이렇게 담겨있는 책인데 이 테마가 좀 특이합니다. 이 소설들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관종입니다. 독특하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관종. 타인의 관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을 말하죠. 관심병이라고도 하고,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쓰는 이 관종이라는 말. 제가 새삼스럽게 또 네이버에다가 이 관종이라는 말을 쳐보니까 네이버 사전에 명사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저는 어떨 때 이 말 쓰나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친구들한테 가끔 나는 조용한 관종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관심을 줘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이 관종이라는 키워드가 소설로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책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 관종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입니다. 김홍, 서희재, 손원평, 이서수, 임선우, 장신영, 장희원, 한정현 이렇게 8작가님들이 이 안에다 글을 실어주셨어요. 아주 낯익은 이름들도 보이죠? 잠깐 더 정보를 드리자면 여기 끝에 이렇게 조그맣게 바통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은행나무에서 나온 그 테마소설 시리즈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호텔, 식탁, 여성, 요가 이렇게 테마소설집이 나왔고, 이번에 5번째로 요 관종이라는 테마소설집이 나온 거죠. 가장 독특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관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흔히 인터넷에서 이제 관심받고 이슈를 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 소설집 안에서는 손원평 작가님의 소설이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관종의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소설이 될 것 같아요. 히키코모리처럼 무기력하게 살던 여성이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낸 소설이라고 아주 과격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서수 작가님의 작품에서도 노출된 옷을 입고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인 동생, 그리고 그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언니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서희재 작가님의 소설에서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온라인 세계로 피신했던 한 아역배우 출신의 연예인이 공교롭게도 가상세계 안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면서 더 큰 구설수에 휩싸이게 된다는 이런 내용을 접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출처도 없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가는 모습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소설들의 경우 관종이라는 키워드와 완전히 직결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의 관종은요,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관종의 더 깊은 부분을 파고드는 소설들도 있어요. 관종이라는 것의 핵심이 관심이잖아요. 타자를 향한 관심, 누가 나를 봐주길 바라고 나로부터 영향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깊은 지점을 건드리는 소설들도 있어요. 흔히 우리가 관종이라고 했을 때 느끼는 어떤 부정적이고 좀 가벼운 이미지보다 훨씬 넓게 관심과 욕망, 애정이라는 키워드까지 건드리는 소설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임선우 작가님이 써주신 빛이 나지 않아요라는 소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소설은 일단 무서운 전염병이 생긴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뭐냐? 특이하게도 해파리가 되는 병입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고통과 발진이 지속되다가 대개는 한 사흘 내에 해파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병이에요. 또 이 해파리에서는 사람을 홀릴 만한 정말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죠. 막 해파리로 온 바다가 뒤덮이고 종말론이 생기고 그 해파리로 다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요.
이 상징 자체가요. 그리고 이 해파리를 둘러싼 인물들의 설정 자체가 관심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 현대사회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목도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빛이 나지 않아요. 이 관심받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그죠? 이게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은 소설인데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쉽네요. 한편 한정현 작가님의 리틀 시즌에서는요, 정말로 관심을 받아야 할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깊은 관심과 지속되는 애정으로 치유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관종, 귀찮고 번거로운 일로 치부되는 일들이 있죠. 저는 이 소설집 읽으면서 제가 이 관종이라는 말을 얼마나 납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자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 책과 표지와 내용, 테마를 봤을 때 좀 가벼운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을까? 이런 인터넷 사회, 현대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 소설가분들은 훨씬 더 깊은 지점을 건드리는 분들이었습니다. 8편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키워드가 관종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마침내 그 관심과 욕망이라는 영역에 닿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낯선 길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색달랐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요게 테마 소설집의 매력이구나. 한 테마를 쏙쏙 들이봐보고 다른 지점에서 바라보고 그게 이 시리즈의 효용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보통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만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각도로 생각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 관종이라는 테마는 저에게 특히 그랬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뭐랄까요, 저의 어떤 키워드를 대하는 성의 없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그 점도 참 특별했습니다. 네, 오늘은 쟁쟁한 작가님들의 소설이 8편이나 모여있는 책 관종이라는 키워드로 묶인 테마 소설집 관종이란 말이 좀 그렇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바쁜 일정을 마치자마자 정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흡수가 잘 된 소설이었거든요. 재미와 의미, 매력이 가득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실린 모든 소설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몇몇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 소설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멋진 영상을 들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기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